들은 잘 쉬셨습니까? 예, 뭐 기다린다고 또 올 것 같진 않았고 예, 요새 이제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오더니만 올해 들어서 보니까 추석을 이제 추석에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전 기름으로 하는 전원 찢어지는 게 아니다, 유교 법도에 어긋난다 부터 시작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 추석을 안 쉬는 추석 때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추석과 관련해서 뭐 또 여러 학자들이 또 내놓은 의견들도 보니까는 원래 없었던 건데 어느 날 이후 이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원래 이제 저 설 명절도 제사 지내는 거는 일제 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백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일제에 한가하는 뜻으로 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는 해방되고 나서 또 더 이후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도 좀 알면서 명절 때 여성들이 참 많이 고생하는 이런 날로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추석 하여튼 이제 지나는 같습니다. 지나는 같지만은 앞으로 이 추석 명절을 또 어떻게 보내는지 진짜 추석 감사절로 서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기고 노는 이런 자리로 갈란지 또 기존에 하듯이 또 제사 지내면서 갈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로 볼 때는 이제 제사 추석 때는 제사 하루쯤 안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또 즐겁게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많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하여튼 이번 추석 다들 잘 쉬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594번째 맞지요? 네. 594번째 사도배지철의 성도 촛불문화제 추석 이후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밥은 많이 먹고 오신데 보네. 예, 명절도 지났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의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여정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분위기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사드는 소송리에 남아있고 우리들의 평화는 아직까지 머릿속에는 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슴속으로 발끝으로는 아직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참민주주의요, 그리고 이 땅의 자주 대한의 주권을 위해서 헌신을 다 애쓰시다가 먼저 사나에 가신 우리 선배 열사님들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멋지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득하고 평화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긴 이빨만 나쁘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친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정전협정 끝났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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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완성하자. 완성하자.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앞에씩 하는 사이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늘었습니다. 한 의자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을 때 왜 그래 기분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늦게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묻겠습니다. 추석 잘 쉬셨지요? 예, 지금도 이래 보니까 주변에 불이 많이 쓰였습니다. 군청에도 불이 많이 쓰여가 있고 우리 성주 여중고에도 불이 훤하게 쓰여져 있고, 예, 세상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쁨이 정말로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바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지쳐서 허덕이는 그런 바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행복을 보태주는 그런 바쁨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좀 뭐 소식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길기라 하죠. 우길성천기 그거 달고 오지 마라 하니까 일본 놈들이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예, 우리는 안 오면 좋지. 그죠? 예. 뭐 오면 뭐 하겠어. 그죠? 제주도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반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그런 전쟁 국가의 국기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던 그런 일본의 그런 기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 국가라 한 걸 드러내는 그런 발자취라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그거 달고 오겠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달고를 3년 댕겼는데 그것도 우길성천기 이런 거 달고는 안 댕겼어요. 그죠? 예. 사실은 달고 3년이 아니고 뭐 지금 제가 나이가 52입니다. 예. 하여튼 일본의 그런 기고만장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뿌리칠 때도 됐고 또 특히 요새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엔 총회 뭐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일본이 뭐 돼가 있어요? 세대에서 그죠? 완전히 뭐 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지금 요새는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뭐 씹은 소리를 많이 하더니만 요새는 좀 뭐 바돌락하듯이 국교 정상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살펴보이 저가 계속 그렇게 갖고는 진짜 세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일본이 지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로 이 동북아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요새 또 뭐 최근에 그 뭡니까 그 헤드터널 그죠?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부터 시가 유럽까지 뭐 철도 뚫힌다 하에 또 뭐 대륙 그 일본하고 그 헤드터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국민들이 그거 반대 서명 운동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엄청 많이 하고 있더만요. 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떡고물 챙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많은 반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고 이 평화의 힘들이 커질 때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세계 2위 뭐 1등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될란지 미국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미국이겠죠. 근데 뭐 국민 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등이 된다. 10년쯤 후에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요대로만 쭉 진행이 되면은 이 한반도 이 반도 국가가 아닌 대륙에 진출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해양으로 나가려고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도한영님 모시고 뭐 어떤 얘기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 못 들어봐가지고 예, 한번 큰 박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간단한 생활정보 한 가지 하고 대통령이 미국 갔으니까 그에 대한 뭐 평가나 한국 예측 이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활정보는 오늘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하고 다른 게 요거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달 정도 계도 기간 있고 12월부터 단속을 하는데 하나는
안전벨트를 갖다가 왜 운전사하고 운전사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지금까지 차면은 별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야 되고 특히 뒤에 좌석에 안 매면은 딱 걸립니다. 이제 범칙금이 3만 원인데 요거 유의점이 뒤에 있다고 한테 안전벨트 안 매면은 또 운전자한테 6만 원이 떨어집니다.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술 먹고 이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에 다니는 것 중에서 자동차 말고 자전거도 이제부터 음주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전거도 범칙금이 3만 원인데 이거 만약에 음주 측정하자. 근데 자전거 타는데 무슨 음주 측정이고 이렇게 거부하면은 이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미리 아시고 혹시 그런 일 있으면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간 거에 대한 뭐 평가, 예측 이런 걸 해보자면은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하고 추석도 못 세고 바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일본 아베와 한미 정상회담하고 유엔에서 연설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바뀐 것은 트럼프 이외에 미국 주류의 미국 주류의 여론이 서서히 바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 비핵화 이런 것도 뭐 할 수도 있다. 내가 오바마도 못한 역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이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못한 걸 트럼프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걸 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흔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북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대통령 제도 강하지만 의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협정 맺어서 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냥 부결입니다. 헛거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의 TV조선보다 어떤 면은 더 꼴통이고 어떤 면은 더 심한 방송인 폭스TV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또 외교안보협의회라고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뭐 외교정책 혹은 외교관들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엘리트 그룹 중에 한 곳인데 여기 가서도 대통령은 연설하고 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국 엘리트하고 미국의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그 보수 TV 가서 미국 국민들한테 엘리트와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미국 국민과 엘리트의 여론이 반전될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평가입니다. 대통령은 폭스TV와 외교안보협의회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만약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동맹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안 지키면은 미국이 보복하면 북한은 감당을 못한다. 또 동맹선언을 만약에 했다가 북한이 안 지키면은 다시 제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특히 미국 미국 국민 여론 주류의 의견을 갖다가 변화할 여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외교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었고 특히 대통령이 갔다 온 이후에 북한의 외무상 이용호와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에서 또 회담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이용호 외무상이 김정은의 진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아름다운 친선 처음 받아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갖다가 일본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베 좀 약을 올리게 만든 그런 장면들이기도 한데 어쨌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내 여론은 반전이 되기 시작했고 또 폼페이오가 다음 달 10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에 확정되면은 지난 8월 달에 가려다 못 간 그게 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전선언이 언제냐인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한도 중요하지 않다.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한이 원래는 김정은은 트럼프 재선 이전에 1년 안에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기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어서 공화당이 이김으로써 트럼프의 힘이 강해지면 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제일 원하는 바라고 최선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기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 아니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 주고받는 액션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중간선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우리 생각과 달리 미국의 중간선거 예측이 여론은 비록 어떤 면에서는 여론 주도하는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한테 안 좋다. 실제로 안 좋은 면도 있기도 하고 실제와 다른 면도 있기도 한데 그와 별개로 미국의 선거 제도라는 게 좀 독특한 면들이 있어서 맞으면 이번에 선거하는 지역들이나 그런 데가 예전에 지금 우리 촛불이 일어나기 이전에 구도로 따지자면은 선거한 데가 죄다 뭐 TK입니다. 근데 공화당 그러니까 자유당이 이제 선거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많이 자유당 대통령이라 치고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 웬만큼 뭐라 해도 옛날 촛불 이전에 맨날 TK에서 자유당이 다 이겼습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예측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중간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나 그런 곳들이 대부분 그런 곳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도 생각만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즉 중간선거가 아닌 자기 대통령 재선에 나 다음번 대통령 될 때 이런 업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북한한테 여유를 두고 북한 네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라. 아마 진서에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진서라고 말했던 그 진서에는 김정은이 뭔가 선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 실제 폐기 장면 뭐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줄 가망성 그 정도의 예를 들자면 그 정도의 액션이 먼저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이 정도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중간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즉 청와대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11월 중간선거는 아니고 최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은 이루어진다. 또 내년 안에 웬만큼의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 최소한 뭐 대표부들은 설치될 정도의 가능성의 진전은 있으리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은 뭐 동등한 적수의 싸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외국에 미군을 주둔하기는 싫은데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를 대신할 꼬붕을 미국과 중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뭐 길들이기,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길들이려면은 좀 더 쉬운 방법은 미국과 중국 바로 옆에 가면 됩니다. 즉 북한에 미국이 힘을 투사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유엔 가서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이제 개방되고 좀 나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IMF, 세계은행, 이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에 북한이 가입을 하게 한다라는 게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금융이 미국 주도의 금융에 들어간다. 바꿔 말하자면 미국의 국제적인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또 이게 길들이기 이런 이야기가 또 괜찮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한미 군사훈련 뭐 중단, 한국 보고 방위비 더 내라, 전략자산 전개하는데 돈 더 내라,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경제적으로, 경제 제재로, 무역전쟁으로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나 한국에, 아시아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일종의 신호기도 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한국에 둔다면은 주한미군 감축, 사드 철회, 이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좀 장기적인 면에서의 신호라고도 읽혀지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면서 대통령이 했던 여러가지 외교적인 면들과 그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와 미국 국민들이 보여준 신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더 분명한 신호들이 나온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도한영 씨가 도서를 많이 했네, 그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한영 씨가 이야기했듯이 트럼프는 실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오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 오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또 뻘소리 하대, 그죠? 봤죠? 예, 모든 게 유엔사 저거가 뭘 해야 된대요. DMZ에서 뭐 그 GP 철수하고 뭐 이런 것들 유엔사 권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쇼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저거가 카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남북이 합의 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왜 이리 심차네요. 그냥 그만 그래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우리 땅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지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유엔사가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말만 유엔이지 미국의 군사 뭐 이런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은 남북이, 특히 이 남북이 더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로 평화와 통일로 번영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할까 싶어서 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시구 좋다 같이 해.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구 좋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박수 쳐주셔야 돼요. 여기 국거리 장단입니다. 국거리 장단. 그 나물젓고 고기 엮는 국거리 말고 굿거리 알죠? 굿하는 거리 국거리. 예. 저도 하도 안 불러봐갖고 제목이 남누리 북누리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많이 불렀던 이 통일을 꿈꾸면서 불렀던 노래들인데 저도 가사를 몰라서 이제 들고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주시죠.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얼씨구, 좋다.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갈라진 우리 그 누가 찾을 건가? 그 누가 찾을 건가? 남누리 북누리 빼앗긴 우리뿐일세 이 땅을 딛고 살 우리뿐일세 함께 갔세 대방에 건춤추며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갔세 통일에 건춤추며 남녘땅 북녘땅 통일되는 그날까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세기로 그런 시대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미국의 몫도 아니고 중국의 몫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몫은 더더욱 아니지요. 모든 이 남북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주권과 결정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한번 하고, 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요새도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로 계속 안티를 걸고 있는, 그래서 지발등에 계속 추운 겨울에 오줌 누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를 비롯해서 뭐 많지요. 그죠?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사드 투쟁을 하면서 많이 외쳤던 그 사드 오적 하고 많이 있습니까? 요새 이제 그 오적 중에 하나인 황교안이가 뭐 또 대권 후보로 나와달라고 친박 계열들이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촛불 정부에서 그런 그 적폐 세력들을 척결을 해야 됩니다. 척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만에 한번 그 구속하라 하는 이런 구호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배 힘주고 크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황교안을 구속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 김관진을 구속하라! 김건진을 구속하라! 한민구를 구속하라! 한명구도 구속하라! 윤명세를 구속하라! 윤병세를 구속하라! 싸들어가고 평화오라! 사장하고 평화하라! 예. 아직까지 요놈들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예. 한번 더 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간 놈들도 있고, 이 적폐 세력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만이, 한반도의 평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 이 사드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가깝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머리 벗으면은, 모자 벗으면은 머리가 시원한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쉬고 처음이죠?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그 분단이라는 글을 말할 때
강철비라는 영화 보셨어요? 강철비라는 영화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국민은 분단 그 자체보다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단을 이용하는 자에 의해서 더 고통받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분단된 그 자체가 국민한테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이거를 분단이 있어야지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양쪽의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화가 2017년도에 나왔는데 원래 나오는 영화 중에 이제 공작이라는 영화 있어요. 공작. 흑검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에서 이 육군 뭐 소령인강을 공작원으로 그 중국에 보내서 이 사업가로 변신하게 해서 나중에 북한의 김정일까지 만나도록 해가지고 그 북한의 핵 시설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총선 때 그 당시에 여당이 불리하니까 휴전선에서 총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야기대가 우리가 이걸 총선에 불리하니까 총 쏘도 얼마 줄게. 그러니까 총을 쏘서 총선에 이겨요. 그 다음 대선을 딱 갔는데 대선 때 이제 이해창하고 김대중하고 이해창이가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여론 지지율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그 여당 정치인들이 가서 안기부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은 안기부는 없습니다. 조진다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작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유력 정치인하고 안기부의 이 공작했는 주모자하고 가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서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영화에 나오는데 백령도 하고 절로 직접 포를 쏴달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북한의 한 친구가 백령도 포 쏘기 전에는 남한에서 더 강력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한 방 쏠까요? 이래 된 거지. 그게 남한 정치인들과 북한에 핵무기 있나 뭐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면서 쏘달라 하는데 이 공작원이 흑검석이라는 공작원이 그 북한에 가서 그걸 못 쏘게 해요. 김정일한테.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공작이라는 영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2007년도에 강철비가 나온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분단 국가의 분단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공작은 뭐냐면 그 정치인들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서로 짜고 예를 들면 김정일한테 뭐 6만 달러 줄게 써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거래를 하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챙기면서 국민들은 고통받는 게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분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의 뭐 김일성, 김정일 정권, 남한의 뭐 쭉 전두환부터 박정희까지 이 정권을 보면 각자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용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원인이 분단이지만은 이 분단을 극복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국민들이 양쪽에 북한은 이미 남한은 국민들은 고통받는다는 거죠. 이 분단 때문에. 그게 영화에 이제 이 2007년도, 2008년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 우길기 달고 뭐 일본 군함이 제주 들어온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해저턴을 만든다, 뭐 미군이 뭐 주한미군이 어떻다 이거요.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이 돼버리면요. 북한이 쳐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이 천년을 0.0001%의 가능성을 두고 국방비를 지출하잖아요. 국방비 지출하면 다 띵가묻고 엉뚱한 무기 갖다 입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길기 달고 일본 군함이 왜 와? 전쟁 안 일라는데 일본 군함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상상을 해봐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전쟁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하고 군대 보내가 훈련시키고 이 모든 것 미군들 들어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도와달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분단 때문에 오는 거라. 그리고 그 정치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은 안 돼도 좋아요. 평화협정을 맺고 교류만 자동적으로 하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남한 국민이 가 북한 주민을 만나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으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 자동. 평화협정을 맺으면 사드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국가보안법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체포하라 이러면은 저쪽에 보수들이 북한이 천리로 올라가는데 국가보안법을 왜 간첩을 그럼 못 잡으란 말이가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화가 됐으면요. 국가보안법 체포하라 안 해도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는 거예요. 그 영화라는 게 그 시대에 반영을 하는 거죠. 영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그 전에 2012년도에는 광해 왕이 된 남자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안시성이라는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자, 이 영화가 안시성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치러 들어온 거죠. 20만 대군을 이끌고. 근데 이제 안시성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압록강 북쪽 송화강 하는 그 산동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가 고구려 땅이었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오면은 성을 다 그때 이제 국내성 안시성 그 성들이 이제 고구려 방어선으로 그 송화강 중으로 쫙 이렇게 성리 있습니다. 이거를 점령하고 천리로 와야 돼요. 근데 안시성을 20만 대군이 공격을 했는데 못 쳤단 말이에요. 이기지를 못하고 이세민이가 화살마가 애꾸는 데 갖고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20만 대 5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고구려나 이런 신라나 백제라 이런 왜군이 쳐들어오면은 전쟁 시에는 전부 이 말에 살다가 성으로 쫓아들어가요. 산성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성주 같은 막 도경산성, 뭐 성산성 이런 데 쫓아 올라가는 거죠. 그 안에서 성을 방어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그 성을 점령했는데 못하고 후퇴했단 말이에요. 안시성이 이제 그걸 다룬 영화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건 고려 때 일이잖아요. 조선에 와서 병자호란 영화를 보면요. 후금, 나중에 청나라죠. 후금이 천리로 오는데 왜 천리로 하냐면은 중국에 명나라가 있을 거예요. 후금이 북쪽에 북방민족이야. 근데 후금이 중국을 치려고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려고 그러니까 조선이 후금의 뒤쪽을 칠까 싶어서 조선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하는데 정묘호란 1627년도에 일으키고 병자호란 1936년도에 일어나잖아요. 36년도에 처음에 이 27년도에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인조가. 그러니까 이제 안 친다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불안하니까 후금이 천리로 왔단 말이에요. 후금이 천리로 올 때는 이제 성을 공격하니까 성이 공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체가 되니까 강화도로 피난 갚고 다 갚더라 이거죠. 그래서 후금의 전략은 성은 놔두고 빗기가 다 내려가가지고 왕만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고구려 때 당한 게 있으니까 안시성에서. 그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략을. 그러니까 확 딱 천리로 와서 후금이 진행해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강화도로 넘어가 남산성으로 도망갔는데 그 서겨울에 군고익하다가 패배해갖고 삼계 고두리인가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와서 삼전도에서 머리 쪼아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 쪼아리가 땅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머리를 3번 박는 거예요. 또 일나가 절하고 또 3번 박고 그래 9번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인조가 이 머리 다 터졌다라고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호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하들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명나라 이야기 한다고요. 우리는 명나라를 대의명분상
지켜야 된다. 후금은 오랑캐 나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고전에 인조 전에 인조 전에 광해군이고 광해군 전에 선조예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의 예의 나라 명나라를 지켜야지 오랑캐 나라를 협조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당한 거죠. 흐름을 보면은 선조 때 명나라에서 임진왜란을 도와주러 왔다가 광해군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고담 왕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명나라하고 이제 후금 세력이 세졌단 말이에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금 세력이 세지니까 양쪽에 광해군은 양쪽 다리를 다 걸친 거죠. 외교상. 이렇게 선조는 명나라한테 붙었고 광해군은 그걸 알고 양쪽 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후금이 쳐들어올까 도와도 하면서 광해군이 군사를 파견해요. 2만의 군사를. 그 장군이 강홍립이야. 그런데 야사에 나오는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러서 싸우다가 군사가 많이 죽을 것 같거든. 항복해라. 후금에 투항해라. 명나라를 위를 싸우러 갔다가 투항해라. 이렇게 투항해버려요. 강홍립이. 투항하니까 광해군이 싸우러 갔는데 장군이 투항하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하는 영화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가짜 광해가 이제 가짜 왕을 내셔와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912년도에 나왔다. 1912년도면은 이명박 말기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예요. 문재인하고 붙을 그 연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광해가 영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를 추종하는 세력 신하들이 명나라에 2만 명을 파병해줘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2만 명 군사가 다 죽는다 이러니까 나는 2만 명 군사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던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 말이에요. 이거를 대사에 넣은 거예요. 이 감독이.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몬단 말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의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이렇게 광해가 이야기해요. 영화에서. 기억납니까? 기억날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광해가 그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나 남한산성이나 안시성이 이런 영화들이 왜 지금 시기에 만들어졌는가, 감독이 왜 그 영화를 만드는가. 물론 흥행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이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강철비, 공작 이런 영화도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나왔는 게 이제 안시성, 그 다음에 남한상성도 나왔지만은 남한상성이라는 거는 명나라와 후금 이런 외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후금이 명나라가 이제 권력이 쇄진하고 임진왜란 지원하고 이러면서 세력이 약해져가 명나라를 점령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청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다 해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망하고 나서는 여자들 갖다 바쳐갖고 나중에 돌아오면 환항열악하고 생 난리 쳤는 게 다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가 아까 이재동 사회자가 중앙미군 사령관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로버트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종전협정은 유지돼야 되고 주한미군인 훈련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해야 되고 이런 헛질을 한 거죠.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매파들이 아직 볼트하고 이런 것들이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버텨내면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북한의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오바마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박근혜나 이명박이가 하고 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이명박 돼 있는데 트럼프 돼도 안 돼요. 이게 세 명이 딱 지금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 딱 하는 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이 한미 동맹이잖아요. 미국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을 잡고 있다.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던진 거죠.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고 미국이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병자호란 때 명나라한테 우리 조공 안 바친 것 같아요. 형제국하고 조공 다 바쳤어요. 여자도 바치고 뭐 금은 다 갖다 바쳤다니까요. 청나라 때 안 그래도 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강대국 속에 아주 작은 나라는 강대국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한미동맹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하냐면 저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가의 이익을 챙겨야지. 응? 친일파나 미국에 종속돼 있는 사고가 종속돼 있는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일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병자호란 때 신하들 싸울 때도 나오잖아요. 남한산성 보면요, 진짜 충성을 하는 사람 누구요? 남한산성에서 대장간 하는 사람이야. 그치? 이 사람이 왕의 칙서를 들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들고 후금 군사를 뚫고 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군사한테 장군한테 보여주니까 이렇게 싸우기 싫다고 우리가 안 받았다고 가져가고 이 대장간쟁이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쟁이가 어떻게 왕의 도장을 찍힌 걸 갖고 올 수 있나 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야. 지금 우리 국민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수습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 정치 세력들이 만약에 황교안이가 뭐 대권 당권 이렇게 샀는데 만약에 사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 정부에서 구속시키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들고 일난단 말이에요. 그럼 태극기 부대 또 일나가 또 생난리 칠 거라고. 이게 세력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드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들의 준동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해주는 우리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의 강대국 속에서의 약소국이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나. 줄다리 광해군처럼 양다리 걸치든지 중국한테도 걸치고 미국한테도 걸치고 이짝 가서 도와달라고 저짝에서 가면 이짝에 또 끌어들 엮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비굴 하다 하면 안 돼요. 약소국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전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평화라는 우리의 화두를 끝까지 지고 가면은 아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져질 것인가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괴뢰군 했죠. 괴뢰군 하는 말이 지금 없어요. 반공 없어요. 반공하다가 안 되니까 박정희가 공산당을 반대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니까 성공 없어졌어요. 이기는 거 갖고 안 된다. 공산당을 멸망시켜야 된다. 멸공 없어졌어요. 지금 그 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죠. 멸공이라는 말을 수년째 써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지금 평화가 오면 어떤 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빨갱이, 종북, 좌파 다 사라져요. 이 말이. 평화인데 뭐 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빨갱이, 종북, 좌파, 멸공, 반공, 뭐 괴뢰군, 괴뢰도당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 챙기는데 기여하고 남과 북이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번에 이 철호의 기회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이 철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평화를 외치면서 끝까지 평화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강철비 봤는데, 예,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제가 보기에는 오류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좀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광해 다음에 인조죠. 그리고 아까 1912년이고 2012년도에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아서 아실 건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 김총환 위원장님의 이 해박한 지식을 또 오해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 분단대가 있는 상황도 있어서 가장 적폐가 그 분단 세력을 그 분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그런 개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김총환 위원장님 쭉 하신 말씀을 제가 뒤에서 앉아 듣다가 구호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랫배 힘주고 크게 한번 빌려야 돼요. 대답 안 하시네죠, 우리 여사님. 예, 크게 대답해야 돼요. 자, 분단체제 극복하고 평화협정 완수하자! 완수하자. 평화협정 완수해서 조국통일 완성하자! 조국통일 이룩해서 민족번영 완수하자! 예,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적폐 청산 없이는 이런 일들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가 멀다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리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김천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그 생명과 평화를 향한 그 여정은 완수될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끝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 민족 화합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릴 때 그토록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음악 주이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이 이루자. 이거로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오라.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통일이 이제는 평화와 번영과 함께 이 통일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그 노력 게을리하지 말고 함께 민족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거를 살리는 통일,
추석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594번째 사드 배치 차례 청주 촛불문화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촛불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촛불 594회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